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방송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네. 뭡니까? 취업. 취업. 예. 우리 취업 도사님 한번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네, 저는 고용과 미래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오현주라고 합니다. 예. 네. 도사님이라고 하는데 전혀 수험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도사님인지 한번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소개를 좀 받기로 하고요. 오 대표님 뵈면 제가 제일 먼저 이 얘기를 좀 여쭙고 싶었어요. 지금 청년들 실업난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아마 어제도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10명 중에 3명이 공기업이나 네. 공무원 준비를 한다는 거는 또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하나는 2019년도에 그 취업하는 기간이 보통 10개월 이 정도였는데 네. 지금 현재 2020년에는 1년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네.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청년 실업의 문제는 실업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또 준비하는 내용들도 집중돼 있어서 사실 미스매칭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기업에서 채용을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채용 시장 변화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또 방식에 대한 혼란도 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청년들 10명 중에 3명은 공기업, 네. 공무원 간다. 네.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공시족이라고 네, 그러나요? 공시생. 공시생. 네. 공시생. 네. 그렇게 좋은가? 공무원 이런 안정적이라 그런가 보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공무원 준비가 많았었는데 안정성 때문에 예, 예. 이제는 이제 공기업이 근데 사실 지금 현 정권 들어서 많아지다 보니까 예. 근데 채용도 좀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업은 또 근로 조건이 좋거든요, 훨씬.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안정적이고 급여 조건도 좋고 근무 환경도 괜찮고 예. 그다음에 조직 문화도 괜찮은 이런 직장을 누구나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업에 대한 선호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상황이 그렇답니다. 10명 중에 3명은 공시생이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기본적으로 얼마요? 걸리는 시간이? 10개월. 10개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졸업하고도 예. 10개월은 있어야죠. 준비를 해야 되는 네. 거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10개월보다 더 많아요. 실제로 보통은 많아요? 1년은 기본이고요. 1년은 그냥 아예 졸업하고 취업을 안 하고 1년 정도는 기본이고 예. 보통은 2년 내지 3년까지도 됩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졸업해서 왜 취업 안 느냐고 부모들이 네. 다구칠 수가 없네요. 그냥 1년은 기본이랍니다. 네, 기본 기본입니다. 1년은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그게 공시생이든 아니든 네, 맞습니다.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우선 저희가 오인주 대표님을 소개를 받긴 받았는데 고용과 미래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어요. 저기 사회적 협동조합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사회적 그것부터 우선 네, 배우고 좀 가야 돼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 네. 예, 어떤 뭐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이제 협동조합 여러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예.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공공의 일들을 네네. 대행할 수 있는 민간 위탁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는 이제 고용 서비스 분야의 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해야 될 고용 서비스 분야 일을 지금 대행해 주시고 그렇죠. 계시니까 네네. 믿고 오셔도 되겠네. 여기는 네, 그렇죠. 사실상 정부의 일을 정부가 게을러서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대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의 부분이요. 전문성. 예를 들면 저희 아. 같은 경우가 어. 저 일단 발기인이 5분이셨는데 예. 다 이 분야에 고용 분야에 저도 20년 내지 30년 어. 종사하셨던 분들이고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이런 지역을 떠나서 우리 사회의 고용 서비스 분야를 좀 발전시키고자 만들었기 예. 때문에 음. 좀 전문성의 부분도 좀 중요할 것 예, 같습니다. 그 전문 업체 이름이 고용과 미래고. 네, 맞습니다. 그 고용과 미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취업 공작소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브랜드명이 이제 청년 취업 공작소. 그렇죠. 예. 이게 저는 더 와닿아서.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일이 참 잘 되신 것 네, 같아요. 하여튼 공작을 벌인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국가와 민간 기업을 상대로 공작을 벌여서라도 취업을 시키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목표죠. 네네. 그리고 스스로가 조금 예. 셀프 구직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좀 예, 예.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이제 우선은 우리가 그 이제 법인 소개를 좀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 비영리 법인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 법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여기를 왜 가야 되는지 그쵸. 예, 그 이유가 생길 것 같아서 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앞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요. 저희가 예. 이제 2018년도에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공작소라는 곳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행업이라든가 공항 항공 종사자들이 어렵잖아요. 예. 특수고용업을 또 중점으로 하는 에어잡 센터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되게 어렵잖아요. 예. 특히 이제 인천은 공항이 있잖아요. 예, 예. 항공 종사자들이 많은 퇴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센터를 올해 개소를 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요. 그 사진 올려보세요. 지금 대표님 말씀이 이게 거짓부랑이 아니네. 정말 하셨네. 근데 네. 이해들을 못 하실 것 같아. 아니 지금 비행기에 빗자만 떠도 네.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에어잡 센터를 열었다. 네. 어차피 이제 코로나가 올해까지도 종식되기는 어렵고 내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작년부터 거의 2년 가까이를 지금 퇴사하시고 쉬고 계신 분, 실업의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고 예, 예. 또 전직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재직자들도 휴업급여를 받고 있으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혼란스러운 입장이어서 예. 어쨌든 이런 기간 동안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 때문에 저희가 에어잡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아, 제가 잘못 판단했네. 이게 네. 지금 저 공항 종사자가 되시고 꿈꾸는 분을 네. 위한 지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계신 분들. 예, 현재 계신 분들을 중에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그러시군요. 그리고 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나아지면 네.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일자리들이 새롭게 이제 계속 나올 때 채용 지원을 또 하는 것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 발전, 특히 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 취업 소개서가 아니거든요. 이게 전문성을 가졌다는 네. 얘기인데 그냥 가지신 게 아니고 이게 다 분석을 해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상황 맞춰서. 자, 여자분 근데 청년은 아니에요. 네. 예, 보니까 네. 예, 우리 청년들과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가고 싶은데요.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작소가 지금 벌이고 있는 공작 네.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저희의 이제 공작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 일단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교를 졸업하면 케어를 받을 데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취업 프로그램들도 많고 한데 졸업 이후에는 이제 방황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일단은 1대1 취업 맞춤형 코칭을 해요.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코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별로 다양한 취업 특강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현직자 멘토링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요즘 가장 이용률이 높은 거는 화상 면접 대요. 그래서 면접. 실제로 이제 맞아요. 화상 면접을 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면접 장소를 대여하기도 하고 무료로 당연히 그리고 하기 전에 코칭도 좀 해주고 아. 그래서 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진 다시 올려보세요. 네. 저 사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한번 확인해 줘 보세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이게 화상 면접 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저런 장비가 없어서 회사에서 못 한다 그러면 오 대표님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바로 네. 빌려드린답니다. 네, 바로 빌려주고 코칭도 해주고 예. 또 분석도 해주고 예. 이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끊었는데, 자, 우선 기업으로 해서는 화상 면접 시스템도 빌려드리고 코칭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에 맞춰 청년들한테 면접 요령도 알려주시겠네요. 당연하죠. 예. 네. 그리고 입사 지원서를 어떻게 쓸지, 예. 뭐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지 이런 부분도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네. 그 사실 취업을 하면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그쵸. 돼요? 그게 제일 고민 많죠. 그러니까 그게 1년 논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딴 데 아니고 요 청년 취업 공작소 가면 다 해주네요. 네. 네. 이거 얼마나 편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구직 기술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졸업 이후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으니까 공시생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취업의 목표들을 좀 분명히 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진로지도 이런 것까지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직무 역량 강화를 해서 요즘에 예. 이제 어쨌든 디지털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인문사회 계열이 좀 어렵습니다. 취업이 특히나. 그렇죠.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들을 위해서 경력이 없더라도 조금 약간의 어떤 훈련을 해서 배울 수 있는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지금 굉장히 취업률도 높고 거의 취업률이 80% 90%가 넘는 그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 SNS 마케팅 과정을 저희가 4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있고 또 이제 동구
아까 얘기하셨는데 동그랑은 또 이제 디지털 콘텐츠 과정까지 이렇게 해서 특히 비대면 어떤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직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GIS라고 요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배달 서비스 지난주에 업체들 그래서 방송했었거든요. 지리정보 시스템 양성 과정을 저희가 또 운영을 예, 우리 올해부터 포스터 좀 하고 올려놨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 아주 모집하고 있으니까 네네. 특히 저희의 특징은 저 GIS 전문가 양성 과정은 현직자가 와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 기업하고 그래서 웨이버스라고 하는 꽤 큰 기업이 있어 요 이쪽 분야에 굉장히 아주 유망전도한 기업인데 이 분야의 현직자 분이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지원은 이렇게 취업을 원하는 우리 취준생들은 다 지원할 수 있나요? 일단은 1순위는 인천 지역. 아, 네, 1순위 1순위. 네, 취업을 그리고 이제 나이가 네. 우리가 이제 34세 미만이어서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18세부터 34세 미만이고 아. 인천 지역의 거주자가 1순위고요. 또 예. 인근 지역도 밖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인천 지역 사업 인천 시청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비가 있잖아요. 네. 이 교육비는 어떻게 당연히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예, 대신에 저희가 일단 좀 약간은 이제 그냥 교육만 받자 이러는 것보다는 좀 교육을 받아서 꼭 취업을 하겠다. 좀 이런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렇게 제도를 이게 있다고 들어가면서 제가 걱정됐던 게 지금 대표님도 그렇습니다만 인문 계열 쪽에 네. 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 혹시 자녀분들 인문 계열 아니세요? 다행히 인문계열 아닙니까? 이야, 정말 심각한 것 같긴 해요. 네. 인문 계열이 갈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 공시적으로 몰리는데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과정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야, 내가 인문 계열인데 내가 어떻게 SNS를 하지? 아니 이런 뭐 아까 뭐 저기 뭐 GPS, GIS. 네, GIS? 네. 이런 걸 어떻게 배우지? 복잡해서 컴퓨터인데 네. 고민할 필요 없습니까? 네. 일단은 네. SNS 마케팅 과정이나 디지털 컨텐츠 과정은 사실은 요즘 워낙 툴들이 좋아서 예. 그러니까 뭐 인문사회계를 전공이 상관이 없습니다. 아, 전공 경력도 상관없다. 없고. 근데 예. 이제 GIS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점을 둔 게 IT 분야에 직업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직업훈련을 받아도 여러 가지 자바나 이런 걸 배워도 실제로는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그런 걸 어느 정도 안다고 하면 네. 그걸 좀 활용해서 GIS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좀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시청자 의견을 좀 잠깐 보고 갈게요. 네. 시청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노을대견님 안녕하세요. 예, 김병욱님, 김미경님께서 좋은 정보 감사드린다고 지금 대표님한테 인사를 해오셨고요. 네. 제임스피님 독감 코로나 사망이 1%대인데 계속 구제해야 하나요? 소상공인 죽을 맛인데 집회도 못하게 하니 뭐 결국은 저희도 같이 공존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종찬님께서 심각하네요. 우리 청년들 힘내십시오. 이게 좀 오 대표님 여기서 말씀 듣고 보니까 기성세대가 청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이렇게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심범경님도 청년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인찬 위원장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어이구 신병민님도 청년들 취업 너무 힘들어서 청년들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커피값 귀한 커피값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란님,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맞나요? 혹시 프로그램 수시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광선님, 예, 안녕하세요. 인사 보내오셨네요. 루디님, 좋은 프로그램 많은 것 같아요. 혹시 프로그램 신청 어떻게 하나요? 자, 희란님과 루디님 두 분의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램이 수시로 진행되느냐? 또는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이거거든요. 예.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은 수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데 예. 아까 말했던 GIS 과정은 지금 모집 중이고요. 예. 디지털 컨텐츠 과정도 지금 모집 중이에요. 네. 이제 SNS는 상반기에 끝났고요. 예. 두 개의 직무 과정은 지금 진행 예. 중이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네. 디지털 콘텐츠 저겁니다. 모집 과정 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네. 저걸 배우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요즘은 SNS 마케팅도 중요한데 거기에 업로드할 수 있는 컨텐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컨텐츠가 재미없으면 안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은 다시 컨텐츠를 잘 만들자 이런 의도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를 가지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청년만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창의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군 중에 하나예요. 요즘 소원 얘기 요즘 잘 나가는 직종입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일 반가워할 분들이 바로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일 것 같아요. 그동안 길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디 가지? 쿠팡 가야 되나? 배달해야 돼? 네. 이렇게 고민하고 계실 분들 그냥 과감 9월동에 있다고 그랬죠? 네, 사무실. 9월동입니다. 예, 청년 취업 공작소 가서 공작 버리시면 됩니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SNS 신청 방법. 예, 네. 이건 끝났습니까? 아, SNS 마케팅은 상반기에 끝났고요. 이제 예. 내년에 또 할 계획입니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1대1 코칭이라든가 취업 프로그램은 수시로 계속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 공작소 그 홈페이지나 거기에 네. 수시로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예, 일단은 거죠? 검색창에 예. 청년 취업 공작소를 치면 네. 저희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청년 취업 공작소를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우리 법인명이 고용과 미래였는데 이거 예. 모르셔도 돼요. 네. 네. 예, 청년 청년 취업 취업 공작소. 공작소.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건 다 청년입니까 자격이? 네. 그러니까 좀- 지금이거든요. 아, 내가 청년은 벗어나는 것 같아. 아까 38인 것 말씀하셨잖아요. 같은데. 예. 18세에서 34세까지.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이 38세야. 근데 너무 좋아 프로그램이. 네. 이분들은 방법 없어요? 아니, 들으셔도 돼요. 아 들으셔도 돼요? 네, 아, 사실 이제 네. 예를 들면 요즘은 비대면으로 해서 네네. 그러니까 줌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듣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 들을 아. 수는 사실 뭐 있는데 야박하게 음. 뭐 38이라고 해서 저희가 컷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예. 이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은 조금 제한을 두고 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아. 사실은 이제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희 이제 에어잡 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는 이제 중장년 전문 컨텐츠들이 네, 네.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셔도 돼요. 제가 항공산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사회적 책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에어잡 센터를 그런 분들은 좀 이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해서 듣는 건 가능하지만 어떠한 그거는 이제 네. 나이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문화하는 부분들은 대상을 좀 더 특화해서 그분들에게 집중하는 것도 오히려 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요. 요즘에 그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온라인을 통한 그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가장 고민이 야, 이거 어떻게 상품을 올리지? 또 어떻게 내 상품 좀 치장을 해서 이쁘게 그쵸, 보일까? 그쵸, 그쵸. 예. 이게 하려다 보니까 아 이게 자판도 두드리기 바빠 죽겠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 이제 SNS 마케팅은 일석이조가 뭐냐면 네. 다른 프로그램, 다른 이제 직업 훈련들하고 좀 차별화가 있는 게 뭐냐면 기업 연계를 한다는 거예요. 기업 그러니까 연계.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전에 작년도 그랬고 올해는 특히나 부평구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8개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아. 기업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들도 되게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소상공인 말고도 중소기업에서 기업을 홍보하고 싶고 상품 홍보하고 싶은데 길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생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SNS를 저희가 한 달 동안 해주고 같이 마케팅을 예, 예. 그래서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음. 말씀하신 소상공인은 저희가 이제 내년에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또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차츰차츰 이 인천 지역 내 기업들, 소상공인들하고 연계해서 교육 과정을 하는 거. 네. 저는 이제 교육 과정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교육만 받지 않으려면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연계를 하는 거고 말씀하신 소상공인 부분들은 이제 내년에 저희가 다시 좀 같이 더 확장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청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더니 이 우리 김인찬 네. 그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아, 50대도 청년 챙기는 거 아니냐고. 네. 50대를 위한 교육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시거든요. 예. 저희 그 에어잡 센터에는 대부분 다 그런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음. 상담도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뭐 50세라고 해서 뭐 아까 말했던 SNS 마케팅 못하냐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취업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전문화된 50대 이상 분들은 생애 설계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직무 역량 프로그램들을 에어잡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봐요. 이 제임스 피님도 그러잖아요. 50대도 일하고 싶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앞에 청년 저희가 타이틀이 붙어서 갑자기 우리 기성세대가 소외감을 느끼신 것 같은데 절대 아니라고 지금 대표님 얘기를 네.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는 50대를 위한 저희가 네.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꼭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결국 그러니까 한번 제가 취업 더 모셔야 공작소가 되겠네요. 구월동에 있다고 했는데 구월동 한 곳에만 있나요? 네, 일단은 9월동에 있습니다. 네, 네. 자, 역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 그 구직자를 위한 분들한테 주는 혜택을 여기서 정리하면서 교육비는요? 아, 당연히 네, 모르죠. 자, 없습니다. 네. 네, 이걸 다시 한번 못을 박아놓을게요. 일절 교육비 없습니다. 네. 지금 그 SNS 마케팅 교육 같은 거 하려고 우리 지원 그 받는 학원에 문의를 해봐도 본인 부담률이 네,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자부담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청년 취업 공작소는 그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4시간 이상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예. 식사 제공도 했거든요. 예. 예, 지금 이제 코로나라 해서 조금 그러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괜찮을 시기여서 예. 식사도 제공을 하고. 아, 코로나 상황만 해주면 시사 네.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집중 취업 지원을 해요, 전문가가. 그래서 하나하나 개발 관리를 하고 교육이 끝날 때까지도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교육보다는 훨씬 더 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인 부담률 나온다 그러면 갖다 고지서 드리면 됩니다. 네. 어디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네네네. 부담 갖지 말고 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 상황은 우리 청년 벗어난 세대도 똑같습니까? 예, 교육은? 예, 무조건. 예. 예, 그분들도 다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다 무료입니다. 네. 무료는 받아 먹어야 돼요. 네, 저도 무조건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한번 무조건 하시기 좋고요. 자, 여기는 이제 구직자를 위한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자, 이분들을 채용하는 기업들, 네. 청년 취업 공작소나 아니면 고용과 비례해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용을 할 경우 기업들은 무슨 혜택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인천시랑 얘기 중입니다. 인천시에서 내년 정도에는 이렇게 저희랑 같이 프로그램 연계해서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고용촉진 장려금이 예. 청년 고용촉진 장려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혜택들이 고용노동부에서 많아요. 네. 그리고 뭐 디지털 취업 서비스 해가지고 거기서 또 주는 혜택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른 사업들이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요즘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해서 또 채용이 되면 또 수당을 주는 것도 있어서 이제 지금은 현재로는 외부의 여러 가지 다른 국가기관의 그 제도를 해서 기업들이 지원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금 물론 고용과 미래 측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만 프로그램으로 안내는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죠. 안내는 네. 저희가 일단 기업에서 요즘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기업 네트워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채용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기업에서 구인 수요가 있을 때 아까 말했던 청년공작소 교육 이수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작년에 교수 이수한 친구를 올해 거기 채용을 시켰어요, 저희가.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기업에서는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기업에 맞는 정말 적합한 인재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탈에 막 올려도 그냥 왠지 안 맞는 것 같고 잘 모르겠다 이런 게 많고 구직자도 기업 정보가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같이 갖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청년 구직자분들도 좋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 가보면 중소기업이라도 이렇게 막상 가면 괜찮은 회사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수했던 친구가 거기 그 직산업센터 일하면서 예.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대표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여러 명을 알거나 거기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부분이 기업한테는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춤형 취업 정보 서비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우리 기업이 필요한 사람을 얘기를 해놓으면 네. 이쪽에서 거기에 사람을 이상하다 틀에다 맞춘다는 게 뭐 네. 이상하다. 하여튼 딱 맞춰서 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좀 맞출 수 있는 맞출 이런 걸 수 있는. 중간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보면 정보는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 인천 내 중소기업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또 채용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것도 저희의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그 관리된 구직자분들을 좀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거 예.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시간 돼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취업을 포기하는 네. 이거 뭐라 그래요? 뭐 그것도 구직 단련자라는 아, 거죠. 단련자. 예, 예. 예. 이 단념. 네. 예, 단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구직을 포기하는 분들이 꽤 늘고 있는데, 자, 이분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제가 이제 쭉 보면 그래도 이 와중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서도 1년 이상 실업 기간일 때 하향 취업을 한다든가 더 나쁜 조건에 취업을 한다든가 구인 기업도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당부드리는데 성에 차지 않더라도 1년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일단 취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직 활동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실업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가슴 뛰는 일을 다 누군가 하고 싶어요. 진짜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누구나 다 하고 싶지만 나의 가장 구체적인 현실적 목표가 뭔지를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좀 목표를 먼저 정하는 거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를 정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너무 자격증이라든가 어학 공부에 많은 부분 취준 생활에 소모를 하거든요. 그게 과연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다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자기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실무형 인재가 될 수 있는 준비들을 해가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3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만 인문사회계열리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 프로그래밍을 못해도 좋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는 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조금 혼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취준 준비를 해나가는데 좀 슬기로운 취준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숙연해졌어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훈화 말씀 듣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그 상황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실직 기간은 절대 1년을 넘기면 안 된다. 그죠? 네. 어떻게 해서 취업을 하라. 1년 9개월까지는 괜찮아. 놀아줘도 괜찮은데 1년 넘어가면 의욕이 상실해서 아예 없어진다는 수 있다는 그리고 거죠. 조급함도 있어요. 조급함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상을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을 해라. 네. 그 말씀이었죠. 그리고 어학 공부가 자격증 취득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실무용을 찾는데 여기에 부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무용 취업 준비를 해라. 네. 그 얘기였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와닿던데 인문사회 계열에 계신 분들은 내가 프로그램 못 만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디지털 뭐를 해?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게 아니죠. 네.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두드려라. 네, 걱정하지 말고 두드려라. 갈 수 있다. 야, 오늘 저희가 또 보람됐어요. 네. 오 대표님 모시고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 번 모셔도 될 분은 아니구나. 가끔 모셔가지고 청년들한테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장 선생님으로 임명하고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만의 생각인지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 어떤지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팽님인가요? 팡진님인가요? 좋은 교육 프로그램 널리 알려야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김민수님, 네 안녕하세요. 제임스 피님 공감합니다. 예, 말씀 제가 아까 드렸고요. 삐온님께서 청년에게 힘이 되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제임스 피님 자영업 하는데 코로나로 문 닫게 생겼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시네요. 이거 참 마음 아픈 얘기고요. 정광식님 취업 멘탈 관리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해주세요 이랬는데 요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비님 부모님들이 용돈 주지 말아야 한대요. 그래야 취업한다는 거야? 맞아요. 아카라 그러죠. 아빠 카드, 엄카. 엄카. 이거 어느 정도까지 1년까지만 지원해 주세요. 그 다음은 스스로가 하라고 벌어서 하라고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댓글 주셔서 답변도 명쾌하게 들었습니다. 네. 엄카, 아카는 1년까지만 유효기간입니다. 사용 유효기간이. 예. 김인찬님 월급 받는 것 아니고 장사하는데 희망하시면 저희 회사로 오셔도 됩니다. 장사하는 거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 김인찬 위원장님한테 오시면 됩니다. 댓글로 전화번호 남기셨습니다. 50대는 부모님, 자식들 먹여 살리는 슈퍼맨입니다. 50대는 부모님도 먹여 살리고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는 슈퍼맨입니다. 서용님께서는 청년 입장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 같네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정광씨님 프로그램 특화 많이 가서 관심 간다고 해주셨고요. 예, 제가 아까 답변을 좀 하나 들었으면 했던 것이 취업 멘탈 관리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네, 멘탈 관리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직 단념자가 되는 건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구직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잃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전 첫째로는 계속 뭐 입사 지원을 매일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일주일에 한 군데 이상은 지원하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라는 건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이냐면
끊어주는 거예요, 리듬을.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그 생각을 잠깐 끊어주면 우리가 식욕도 그렇잖아요. 먹다가 막 잠깐 안 먹으면 먹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그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취업을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그래서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동안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뭐 할 때 나는 행복하지? 뭐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이런 활동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게임일 수도 있고 또 잠자는 걸 수도 있고 먹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활동적인 거. 나는 뭐 할 때 기분이 좋아지지? 이런 활동들을 좀 배치해서 조금 잠깐 스트레스 받는 잡생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없애줄 수 있는 활동을 잠시라도 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가장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저희하고 똑같은 생각일 텐데, 야, 이 청년 이 취업 공작소 이게 꼭 필요한 기간이구나. 딴 거보다 돈이 하나도 안 든다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취업 실적을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대표님 취업 실적 좀 내놓으세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취업 실적도 실적이지만 또 의미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다 함께 했던 우수 네.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물론 이제 본인이 꼭 나는 죽어도 공무원 해라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뭐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그 민간 기업의 우수한 인력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가신 분들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라면 민간 기업의 우수 인력이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담하니까 자꾸 단념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오 대표님 괴롭히세요. 이분이 도사라니까요. 취업만 일자리 만들어준 도사. 네. 우리 오현주 대표님. 그래서 제가 도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네. 대단히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초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힘차게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